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음용수 밀양의령 함안장령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합니다. 음용수 당선자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4대, 5대에 걸쳐 밀양시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4년 동안 밀양의령 함안장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음용수 당선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어려운 선거, 또 특히나 선거구가 넓어서 힘들게 선거를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선 소감이 상당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편안하게 경남도민들 그리고 지역민들께 당선 소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지역구인 밀양, 의령, 함안, 장령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가 굉장히 선거구가 통합되는 바람에 또 저나 또 유권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에서 누구를 밀었든 간에 이제 지역 발전이라는 그런 큰 대명제에 두고서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 과정에 제시했던 그 공약 반드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높이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일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해당 지역에서 시장까지 지내신 경력이 있는 만큼 훨씬 더 유권자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음용수 당선자, 지금 지역에서 빼놓고 갈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신공항의 위치 결정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밀양과 그리고 부산 가덕도를 두고 영남의 5개 시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이 부분이 영남권 5개 지도지사들이 경합을 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과일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2011년의 경우 정부가 신공항 위치를 지역 간의 이런 갈등과 대립을 이유로 무산시켰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좀 해법을 좀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과거에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백지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당시에 백지화된 배경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정권의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지역 간의 대결로 인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양산을 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정치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개 시도가 경쟁을 밖으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5개 시도지사가 서명을 했는데도 지금 부산 측에서는 다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다음 달 말일에서 7월 아마 초순까지 해서 가부를 분명히 밝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현재 김해공항이 건설 기간이 약 10년이 걸리는 공항 건설 기간을 본다면은 2025년 정도 되면은 현재 김해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약 2천만 명을 훨씬 넘어서는 포화 상태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 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대체 후보지를 결정을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특히 이번 결정은 과거에 국내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어느 쪽에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쏠리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프랑스의 파리 공항공사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부의 입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지금 시스템이다.
6월 말에서 7월 초순까지는 결론을 짓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 네네. 건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도 밀양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거긴 한데 네네. 우리 당선자의 지역군에 모두 파급 영향이 두루두루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진행이 시장 재직 시절에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후에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활동으로 지원하실 것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현재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 예타에서도 아마 좋은 점수에서 점수를 받고서 꼭 시행 단계로 지금 접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의 향후 일정을 제 나름대로 그려보면은 내년 정도부터 해서 감정평가와 보상이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되면은 토목공사가 끝나서 기업이 입주해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가 얼마만큼의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존에 확정된 50만 평을 잘 소화를 해내고 나머지 우리 밀양시가 바라는 100만 평 규모로 확장에 순조롭게 접어드느냐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 재직 당시에 약 7년간을 이 분야에 제가 몰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과제를 잘 알고 있고 특히 이 나노 국가산업단지가 잘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또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들보다는 이 업종 자체가 선도기업이 필요한 업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군의 선도기업이 나노 국가산단에 들어와서 협력업체들이 주변을 포진하는 그런 형태로 산단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맞춰서 밀양뿐만 아니라 주변의 창녕이라든지 또 함안에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에도 나노 국가공단의 어떤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꾸 이 당선자 신분에 있는 분을 과거에 밀양시장 재직 시절에 그걸 여쭤보게 돼서 자꾸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 밀양이라고 하면은 정말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송전탑에 대한 지역민들의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 문제가 송전탑이 다 들어서고 일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송전탑 이런 갈등 속에 한가운데 있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런 감정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앙금, 상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지역민들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당선자의 신분으로도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네, 사실 제가 밀양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국책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라 돼서 저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송전도 되고 있고 많은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과지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에게는 많은 아픔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의 아픔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얼마만큼 제가 헤아려 줄 수 있을지 그런 역할들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송전탑 갈등이 단순히 어떤 갈등만이 아닌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역할도 순기능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특히 기존에
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던 그런 사업의 관행을 좀 더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당선자의 지역구가 경남에서도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 문제 이것이 가장 지역구민들한테서 관심이 많은 문제일 텐데 어떻습니까?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그 농산물 적정 생산량 관리 체계 이걸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맡고 있는 그 4개 시군은 농업이 사실상 주업인 그런 그 도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지역구를 맡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의 어떤 관심사를 많이 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시장을 8년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지역 단체장으로서 많이 아쉬움을 느낀 부분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이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그 농산물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한 처지에 놓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당시에 느낀 것은 이런 농산물의 수급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작물을 권유를 하고 적정 생산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만 농산물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치유가 될 수 있고 특히 농산물은 조금의 과잉 생산만 되더라도 굉장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매번의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런 수급 문제를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 근거를 만들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적정 생산량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런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경제 관련된 문제로 가장 그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조선산업의 침체 문제인데요. 지금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도 조선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당선자께서 생각하는 그 이런 그 당면한 조선산업의 구조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실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이 있으시다면 좀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이런 문제점들이 근본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벌써 수년 전에 이미 그 징후들이 많이 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폭탄 돌리기 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도출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징후들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의 어떤 조치와는 별개로 그런 사회적인 감시망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국회에 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고 그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으신 게 있으시죠? 외부 감사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 특히나 그 과거에 그 전공하고들의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그 주장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그 일반 민간에서 기업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그 유일한 방법이 주식회사의 예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소위 외감법이라고 하는